좋은 집, 번듯한 직업, 화목한 가정.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다. 직장 동료이자 친구이기도 한 크리스타와 그의 남편 바트. 바트는 공인회계사로 번듯한 직장을 가진 가장이었으며, 크리스타는 중고회사의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자 평범한 주부이기도 했다. 그들은 1994년 7월 30일에 결혼식을 올린 뒤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들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첫째 아들 미첼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었다. 둘째 아들 챈들러는 재생자원공학도로서 대학을 다니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패밀리 보험 회사의 인턴으로 근무하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또한 챈들러는 과거 YMCA에서 3년 이상 수영 강사로 근무할 정도로 수영을 잘한다고 했다. 이런 특기를 살려 인명구조사로도 참여하며 경찰 잠수팀의 스쿠버 다이버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취업이 확정되어 플로리다에 있는 집을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다만 챈들러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게 되며 취업이 미루어지는 사소한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들의 삶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했다. 2021년 7월 2일 금요일, 평소 성실했던 크리스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근을 했다. 나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걱정이 되었던 나는 그날 오후 퇴근 후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고, 고요한 정막이 왠지 모를 불안감을 더했다. 나는 그들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고의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봤지만 2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이에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옆문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 짧은 순간에 희망을 가졌지만, 그곳에는 둘째 아들 챈들러가 서 있었다. 챈들러는 샤워를 하느라 내도 그 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크리스타가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엄마와 아빠가 별장에 갔으며 주말 늦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별장이라고. 크리스타가 회사에 말도 없이 별장에 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매우 모범적인 직원으로 지각을 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 조금이라도 출근 시간에 늦는 날이면 미리 연락을 줄 정도로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요일을 착각한 걸까? 매우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은 독립기념일로 대체 의무가 있는 날이라 어쩌면 이 때문에 무언가 착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녀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화요일이 왔다. 평소와 똑같은 출근길이 더 짧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에 5분이나 늦었다. 사무실 문을 열면 그녀가 있을 것이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한 그녀의 표정을 상상했다. 하지만 왜일까? 사무실 문을 여는 게 두려웠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연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2021년 7월 7일) 화요일, 나는 다시 크리스타의 집에 방문했다. 하지만 또다시 마주한 건 챈들러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종 신고 여부를 물어봤지만 그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듯하다. 그는 크리스타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 주말 동안 답신을 받았다고 한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그녀에게 온 마지막 문자는 일요일 오전 11시였다. 당일 진행되는 화이트레이크 퍼레이드에 참석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아침에 도착할 것 같다며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평범한 문자였지만 나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그들의 문자는 토요일 오후부터
아이메시지로 전송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발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뜻이 된다. 나는 그에게 실종 신고를 다시 권했고 챈들러는 별일 아닐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마지못해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크리스타 부부가 떠났다고 한 별장은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화이트레이크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곳은 보통 도심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낚시와 사냥 등을 즐기는 곳으로 개인 별장들이 많이 있다. 챈들러 말에 의하면 크리스타 부부는 별장을 손보기 위해 7월 2일 새벽에 떠났다고 한다. 그들의 자동차가 모두 주차되어 있는 이유는 지인들이 픽업을 하러 집 앞까지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었어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들이 무단결근을 하면서까지 별장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들을 데려간 친구들은 또 누구일까? 경찰과 큰아들 미치 그리고 그의 약혼녀가 함께 별장으로 찾아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챈들러는 몸이 좋지 않아 함께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마도 계단에서 떨어지며 다친 몸이 아직 성치 않은 것이겠지. 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기대하던 소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들 말에 의하면 별장에는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심지어 별장을 손보기 위해 떠났다고 했지만 잔디가 무성한 상태였다. 인근을 수색하던 중 전단지를 주었다고 했는데 크리스타가 문자로 말했던 페스티벌의 전단지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페스티벌은 7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던 것이다. 챈들러의 문자에는 분명 일요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떻게 된 걸까? 또 착각을 한 걸까? 이후 경찰은 부부의 집안도 수색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챈들러가 거실 공간에 큰 소파 2개를 연결해 놓고 있었던 것인데 아마도 다친 몸이 불편하여 화장실에서 가까운 거실에서 생활한 게 아닐까. 그 옆에는 벽난로가 있었는데 연기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4개의 유리문 중 하나가 깨져 있었다고 한다. 챈들러 말에 의하면 강아지에게 던진 공이 유리문으로 날아가 깨졌다고 한다. 그는 이상하게도 이 일에 대해 유난히 말이 많았다. 유리문이 깨지는 바람에 발을 다쳤다거나 강아지 몸에 유리 조각이 튀어 치우는 데 매우 힘이 들었다거나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주방에는 크리스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다. 다친 아들을 두고 집을 비우는 것이 걱정돼 이웃 친구인 팸에게 연락을 해두었다는 메모였다. 이에 경찰은 팸을 찾아갔고 그녀에게 진술을 받았다. 팸은 그녀가 주말에 별장에 갈 계획이 있었다면 분명 자신에게 말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무언가 이상하다. 경찰이 부부를 수색하며 주변을 탐색하는 동안 챈들러는 이상한 행동을 CCTV에 보였다. 관한 질문을 하며 돌아다녔다. 이웃집마다 방문해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 질문을 하고 영상을 얻으려 했다. 하지만 인근 CCTV 기록은 경찰이 모두 수거해간 상태였고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부부를 픽업하러 온 친구나 자동차는 없었다고 했다. 챈들러는 왜 거짓말한 걸까? (2011년 7월 8일) 경찰들이 챈들러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를 이미 동행으로 데리고 갔다. 그의 진술과 정황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이 공개한 신문 영상을 보고 나는 그가 의심스러워졌다. 영상 속에서 챈들러는 경찰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옆방의 대화를 엿듣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찰은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들은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하길 권고했다. 하지만 챈들러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었으며 특이한 점은 유난히 벽난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9일 벽난로가 깨지고 유리 조각을 밟아 피가 났다거나 강아지 털에 유리 조각이 튀어 애를 먹었다거나. 그래서일까? 크리스타 부부가 집을 비운 동안 집은 매우 깨끗했다고 한다. 심지어 떨어져 있는 강아지 털조차 없을 정도였고 지하실도 매우 깨끗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을 더욱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그가 평소에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챈들러는 7월 21일 금요일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하느라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토요일에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일요일에는 여자친구 지인의 농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상한 점은 대화 중 수영을 하겠다며 사라진 것이다. 농장 주인 크레스는 덮개를 치워주기 위해 수영장으로 이동했지만 그곳에 챈들러는 없었고 덮개도 그대로 덮어져 있었다. 농장주는 사라진 챈들러를 찾던 중 그의 자동차가 풀수 무거진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들어가기 힘든 곳에 주차한 것도 이상했지만 트렁크까지 열려 있어 더욱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은 농장주의 동의를 받아 수색을 시작했고 농장 인근에 독수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독수리들의 먹이가 되어버린 시신이 있었다. 시신은 머리에 팔다리와 제거되어 있었고 몸통에는 2발의 총상이 있었다. 그 옆에는 쓰레기통 하나와 피가 묻은 방수포가 발견되었다. 근처에는 구멍이 뚫린 드럼통과 가위와 톱이 발견되었다. 경찰 측에 의하면 시신을 훼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다. 경찰은 다시 부부의 집을 수색했고 루미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바닥에서 다량의 혈흔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벽난로 안에서는 탄피들이 발견되었고 알 수 없는 것들을 태운 재와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부부의 운전면허증과 휴대폰이 알루미늄 호일에 쌓인 채로 신발장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경찰들이 확보한 정황들과 증거들은 챈들러가 살인자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왜일까? 챈들러의 여자친구 캐서린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Mr. Mrs. Hollerson, like, he had SpaceX, like, why would he jeopardize something he, like, would dream of, you know? Like, they're his parents. For Christmas, they got him and his brother matching tool sets, like, come on. He cooks dinner for them, they have root beer floats together, they play Mario Kart whenever his parents want to. 그녀는 꽤 큰 충격을 받는 듯 했지만 경찰 측에 챈들러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했다. 그녀가 제공한 스냅챗의 기록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스냅챗은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가 삭제된 기록, 스크린샷을 캡처한 기록, 그리고 사진을 저장한 기록, 심지어 GPS 위치 추적 기록까지 남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챈들러의 GPS 위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아침까지 그는 집에 있지 않았다. 챈들러는 25마일 정도 떨어진 위스콘신 강 인근에 있었다. 경찰들은 해당 위치로 이동해 수색을 했고 그곳에서 절단된 다리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다리는 크리스타의 다리였다. 또한 농장에서 발견된 톱과 가위 등에서 바트와 크리스타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챈들러가 방수포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었다. 결국 그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챈들러는 도대체 왜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부모를 살해한 걸까? 완벽한 것 같았던 그들, 그리고 챈들러의 삶. 사실 챈들러 인생은 모든 게 거짓이었다. 챈들러는 대학생이 아니었다. 아메리칸 패밀리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스페이스X에 고용된 적도 없었다. 대학교와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가짜 계정들을 만들고 부모와 주변인들을 속여왔다. 나는 정확한 살해 동기를 알고 싶었다. 2021년 7월 1일 살인이 일어나기 하루 전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건의 트리거가 되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원인은 심플했다. 그의 거짓말이 들킨 것이다. 2021년 6월 30일 바트는 챈들러가 졸업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매학기마다 챈들러의 학비를 내주고 있었지만 학비가 미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 뒤로 바트는 챈들러를 의심하게 되었고 챈들러로 위장해 학교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재학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IT 클래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아들과 함께 학교 방문을 예약한다. 바트와 학교 측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챈들러를 믿으려 했으며 학교 시스템에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What is it? It's not my system, it's your system, so don't ask me questions like that. Sir, I don't see that you were admitted in any program.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챈들러는 부모에게 총을 겨누었다. 이날 저녁 챈들러는 퀵트립이라는 편의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20파운드 상당의 얼음을 구매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도끼와 전기톱을 이용해 크리스타와 바트의 시신을 토막내고 편의점에서 구매한 얼음과 함께 작은 냉동고 안에 보관한다. 그 뒤로 시신의 일부는 벽난로에 넣어 태워버렸는데 이 벽난로에서 발견된 뼈 조각은 자그마치 23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챈들러가 부모를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날, 이웃집 사람들은 챈들러의 집에서 돼지고기를 태우는 듯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이웃집 CCTV 영상에는 챈들러 집의 벽난로가 새벽 3시까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신을 태울 경우 지방으로 인해 엄청난 화력이 나오는데 이를 몰랐던 챈들러가 벽난로에 시신을 태웠고 화력으로 인해 유리가 견디지 못하고 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훼손된 시신들과 그 잔해를 여자친구의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 인근에 유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뒤 농장 주인 크레스는 농장 창고에서 의문의 총을 한 자루 발견하게 되는데 이 총은 챈들러가 사용했던 총이었다. 챈들러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22년 3월 법정에서 처음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은 챈들러는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를 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다고 한다. 재판장에서 보인 그의 모습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현재 챈들러는 다른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는 거짓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로 했다.